6월 20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180일째입니다. 오늘 뭐 일기예보 보니까 서울이 35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여름철에는요 수감생활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거기 뭐 에어컨이 나옵니까? 뭐 선풍기 바람. 이 날씨가 아주 더울 때 선풍기 바람은요 그 자체로서 따스한 바람이 같이 나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 파기환송심 이 마지막 선고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 재상고를 하면 다시 이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가지고 판결이 이제 최종 판결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이 선고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그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큰 문제 없이 이제 모든 재판이 다 끝나는데요. 이 정권 하에 있어서 이 뭐 재판을 받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권 하에 있어서 100년을 때리든 1000년을 때리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억울하게 지금 감금되어 있다는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난 횟수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또 국내 힘으로 되지 못하기 안 되는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에 손을 벌리고, 특히 자유우파 쪽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석방을 간절히 원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편지를 쓰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백악관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갈망해 왔습니다. 뭐 저 역시 이 백악관,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박 대통령의 석방을 좀 갈망하는 방송도 하고 또 그런 뜻을 미국 조야에 알리고 했지만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에 있었을까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볼튼 회고록 이제 23일 날 미국에서 발간이 되는데요. 이 회고록이 지금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달인이 아닌 이 소위 허풍쟁이, 협상의 헌쟁이라고는 어떤 기본적인 그 사실들을 기재했고요. 나가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를 조현병 환자에 비했습니다.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 조현병 환자는 뭡니까? 망상, 또 환청, 또 이 와해된 언어, 정서적인 둔마, 정상,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장애, 이 자체를 조현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의장은 이 문재인에게 조현병 환자라고 지칭을 하고, 이 조현병 환자 지칭에 대해서 오늘 방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발끈했습니다. 강력하게 오히려 볼턴이 조현병 환자가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볼턴의 해고로 한국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문재인 정권에게 타격을 주고, 또 북한 김정은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이 세 가지 타격인데요. 어제 보면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 책으로 저는 그렇게 봐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간절히 바랬지만 또 도움을 달라.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일만의 희망을, 기대를 가졌는데요. 이제는 그 기대를 접읍시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제 11월 달 대통령이 끝나면요. 미국에서 뭐 대통령 선거 치르면 모르겠습니다. 재선 여부, 뭐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그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관심이 있겠지만요. 또 재선이 되면 이 한반도의 운명들, 이 대한민국의 운명도 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부정적 견해와 또 긍정적 견해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이 막연한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고 미국을 부르짖고 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석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버렸는데요. 미국은 트럼프는 전혀 그런 사실조차도 소차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국입니까 우리가? 원래 약속국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운명을 어찌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단인데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운명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저런 그 조현병 환자에 비유된 문재인에게 이 문재인 정권에 우리의 이 삶을 맡게 된다는 그 자체가 서글플 따름입니다. 진짜 서글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이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왜 이 문재인이라는 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자체에 보면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함들, 가짜 평화시오. 또 문재인은 중재자를 자처했지만요, 미국과 이 북한 어디 양측에도 끼지 못하는 소위 박치였습니다. 박치.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허풍쟁이처럼 소리만 높였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엄치라고 이야기가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는요, 어린 애 아닙니까? 어린 애가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제가 플랜 B, 플랜 C가 노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이 김정은이는 길치로 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 문재인의 어떤 비핵화 관련했던 부분들은 조현병 환자, 망상, 환청, 그리고 이 와해된 언어, 그리고 정서적 분마, 사회적인 이 기능 장애, 이것을 조현병 환자라 부르는데요. 이 정신질환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조현병 환자, 정신질환자를 지금 대통령에 앉혀가지고 지금 위험하게 온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런 그 소위 미친 자에게 본허프,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건데요. 정신질환자가 지금 운전대를 지금 갖고 했던 그런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이야, 이게 충돌되고 이것이 박치기 안 된 거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 존 볼트가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하니까 청와대는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발끈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작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명예훼손 내지 모함,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이 회고록인데요. 이 회고록이 뭐 없는 것을 존 볼턴 없는 것을 자기 억지로 지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존 볼턴이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근거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존 볼턴 그러더구만요. 자기가 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미국의 어떤 국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짠 거 아닌 이상 그런 걸 다 적었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정도 적었는데요. 자칫 이제 존 볼턴 핵으로 2탄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파문이 일어날 때 아니 완전히 뭐 그냥 세상이 망가질 정도로 파문이 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북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씨에게 뭐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뭐 개똥 뭐 냉면 처먹는다 뭐 이러더라도 아무런 별 소리 없이 그냥 뭐 경고한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하다가 볼턴이 이제 이에 관련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정의용이 지금 청와대 안보기획실장이 이제 이 양반이 다 기획을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폭로하니까 뭐 정의연이까지 나서 가지고 이 관련해 가지고 뭐 부인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발끈하는데요. 이 발끈 자체는 뭐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 이 자체 조현병 환자 이거로 저는요. 문재인에 대한 이 한마디로 딱 그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세상 참 살다 보니까요. 요새는 이 뭐 자유우파들이 공격할 것을 지금 미국의 볼턴이 대신해주고 있고 또 북한 김여정이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금 이래저래 사면초가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요. 지금 문 씨가 발을 제대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제대로 뻗고 자야 되는데요. 발을 뽑고 잡지 않을 경우에는요. 큰 거 다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거짓말이라든지 기만이나 사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결국은 진실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사실 만구 진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 이 김정은과의 관계 또 정책들 이런 것들 보면요. 전부 다 쇼였습니다. 이 쇼라는 것들은 이 조원진 대표 참 저는 이 뭐랄까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이 정치적인 흐름과 해안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정말 남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쇼라고 문뻥 쇼라고 조 대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기보다는요. 이 좌파들의 어떤 자신들의 카르텔을 더 형성시킬 것이고 이것을 저는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라고 숱한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숱한 경고가 부정됐습니다. 그 숱한 경고. 모든 자들이 평화 환상에 빠지고 언론들은 얼마만큼 조 대표를 비난하고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알리자 했던 분들을 거구 세력이라고 또 이 남북한 이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사라져야 될 세력이라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괴멸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멸시 괄시했습니까? 근데 시간의 진실의 시간의 시간표는요. 이것이 결국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제가 볼 때는요. 이 퇴진 운동하지 않더라도 자신들 스스로의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기만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역으로 생각하면요.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지금 이 가짜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와 가짜의 그 가치와 차이를 빨리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에 심어준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실체, 좌파의 실체, 또 그들의 이중성 다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이 보수 우파라는 자처하는 위장된 자들, 기회주의자들, 귀족주의 보수 우파의 실체를 또 다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에서 된 거라 아니라 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이라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옆집에 간첩이 사는가 안 사는가 살려면요, 예를 들어 대공수사본부에 있는 분들이 한 달 이상 잠복 근무하면서 그 사람을 미행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요, 내 스스로 간첩이라고 다 드러냈습니다. 간첩이라고 드러냈기 때문에요, 요 식당, 바로 이제 간첩 소탕 작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간첩이고 A등급, B등급, C등급 다 나옵니다. 등급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안정국 때는요, 이 간첩들을 뭐 공안정국의 하나의 어떤 그 미끼로 사용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모릅니까? 다 압니다. 저한테 딱 10분만 주면요, 10,000명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10,000명. 10,000명 잡아드릴게요. 10,000명 너무 약해요? 뭐 10만 명, 100만 명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정인지 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파악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의 어떤 판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 자유, 진실, 정의와 민주주의 파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서 불의와 또 거짓의 세력들, 이 세력들의 양분화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좌우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진실정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윤리, 의식, 또 가치, 또 철학, 또 인간 내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너네들은 이 사항들을 똑바로 더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요, 한편으로 보면 보다 더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기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걸 가시를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차피 그렇게 해석해야지 또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많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적은 글들을 하나 쭉 봤습니다. 제가 제법 글을 많이 적었더구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글을 많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적었던 것들을 지금 와서 이제 볼턴 이제 책 회고록을 비교해서 보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박수무당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적었던 글들도 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 말이 거의 다 뭐 오차 범위 없이 다 그저로 맞아 떨어졌다.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까 방송하기 전에 11시쯤 돼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걸 올렸고 또 JBC 뉴스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2018년도 9월 달에 미국 유엔에서 열렸던 그 유엔 본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람의 고통을 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그 장면을 보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글을 적었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척결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갈망하는 이 문재인 정권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북한만큼 악질적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처박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국정연설에서도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던 내용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와 전쟁 선포, 저는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도 바로 이 점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과 구속은 체제, 즉 자유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이것은 구속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회주의의 반대의 개념이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했던 내용들을 뭐 백악관에 뭐 많은 분들이 또 편지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끌었지만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 의지는 맞겠죠. 이 미국이 사회주의와 전쟁을 선포하고 맞겠다라는 것들은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주장은 맞겠지만 그 주장 자체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제로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요. 미국과 한국은 같은 혈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화기에 처해진 나라를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11월 달에 한국 국회에 왔습니다. 연설에서 1953년도 정년협정에서 서명했을 당시 3만 6천 명의 미국인이 한국전에 전사했으며 그리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삭트고 또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또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태리기까지 한미 장병들 함께 싸웠고 또 이 살아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서울을 탈환했고 이 자유의 소중함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에서 가장 선진국 대열로 올라왔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이 정권이 들었으면서 대한민국은 홀라당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 환상적인 남북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현혹시켰다는 것들이 볼턴 회고록에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는 이 시련들, 이 한국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시작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있을 수도 많은 분들, 뭐 고든창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바로 자유의 구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바로 자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9년도 12월 달에 일본에서 고든창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도 실제 또 그렇게 일본에서 한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의 이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석방의 기대를 기울였던 것은 이런 트럼프의 어떤 거는 자유주의에 대한 사고, 이 사회주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전쟁 또 공산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확연한 결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고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주의의 어떤 실현주의다 해가지고요. 우리 공화당의 홈페이지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같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갈망한 겁니다. 그만큼 갈망했다는 것들이에요. 그 갈망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이쯤 된다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까지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가 미국을 2번을 방문해 가지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만나 또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만났고 미국의 자유화 인사들을 만나고 했으면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라든지 이런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입을 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지도자고 나의 친구고 현명한 지도자로 축켜 세우고 또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미북 회담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는 소위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트럼프는 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 키신저 같은 경우가 노벨 중국하고의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을 해가지고 베트남 공산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노벨 평화상의 환상가 또 나가가지고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연함이 아닌 아주 엉터리 같은 합의서를 만들고 전 세계를 현혹시켰습니다. 미국이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라고까지도 표현하는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를 죽여 세우고 엉터리를 해주면서 결국 이 고통은 지금 언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발 이런 방송 하지 마세요라고 하소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어설픈 미국 회담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비핵화에다 환상을 심어줬고 또 이런 환상 속에서 문재인의 꼬임에 넘어갔고 또 문재인과 함께 뭔가를 꽁짝하다가 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핵화가 됐습니까? 세계가 비핵화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임 오바마 부시 행정 때보다 더한 못한 하나의 북한 김정은 망상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턴이 이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는 허풍쟁이다. 트럼프는 이거는 전혀 이 엄치한 자다. 목소리만 크는 한 자다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 결국 얼마만큼 또 잘못됐고 또 문재인은 이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미국과 이 북한 양측의 어디에도 장단을 못 주었습니다. 이런 현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2018년도 6월 12일 날 딱 2년 전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합의를 보면서요. 사실 분노가 굉장히 치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재자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극찬까지 사인한 문서입니다. 극찬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어졌습니다. 마이 프렌드, 나의 친구다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멋진 사람이라고까지,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죽여 세웠습니다. 협상의 달인이 협상의 허풍쟁이로 된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는요. 미국의 전통이 있는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또 CNN 등 방송 등 전체 미국 언론들이 다 비판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만 열면 북한 핵화를 망친 장본인이 바로 오바마 부시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작 드러난 당시의 문서에서는요. 육자회담,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시절 육자회담에서 만들어진 9.19 선언보다도 더 훨씬 후퇴했고 훨씬 부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김정은과 협의를 하고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들인 이 자체도 결국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용이 아닌가라는 것들. 그래서 아무리 곱씹어보더라도 이 트럼프 이 싱가포르 합의는 충격.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 비핵화.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 CVID 숱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볼턴 당시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9.19 성명보다도 더 못한 이 핵폐기의 백지화 핵폐기 시간표, 조건 없는 핵 시간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토록 강조했던 CVID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와 유사한 한 줄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 가능한 핵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비핵화 이어서 한미동맹 와해를 완전히 신원하겠다 의도. 당시 김정은이에게 이 한미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것은 트럼프는 북핵보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를 나무랄 수 없겠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배신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합의서를 본 후 주한미군 철수 의사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연합으로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게임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을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합훈련도 거의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요 한 주 경기를 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쏟아내는 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훈련마저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었음을 보여주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김정은을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신뢰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요. 김정은이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곡사포로 쏴 죽이고 수만 명을 지금 아사시킨 자인데요. 김정은은 매우 재능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웠던 트럼프의 이것이 미국의 수사적 용어로서요. 상대에게 축켜 세워주는 이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축켜 세워지는 수사적 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에 한 발을 더듬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큰 신뢰를 회복할 것이 됐지만요. 결국 돌아서면 트럼프의 6.12 싱가포르 회동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음날 치러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이 압승했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6.12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들은 얼마나만큼 그에 대한 분노를 했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지만요. 저는 굉장히 이것을 깠습니다. 2016년도 6월 10일 바로 이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를 보고요. 제가 아주 강하게 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글을 적고 또 방송을 통해 깠더니 욕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저거 뭐 자빨 새끼인가. 자빨들은 오히려 그것도 한호했는데 우파들이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불구하고 또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뭐 미국에서 이제 이 보수파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제 글을 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까지 이제 저한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 글이 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요. 이 비방이 아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무조건 잘했다는 게 그게 뭐 의용이지 그게 뭐 언론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적었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여러 글들을 보니까요. 핵심을 다 집어뜨고만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문재인은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조현병 환자라고 이 볼턴은 이야기했지만요. 문재인은 그런 트럼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싹싹 이렇게. 허풍쟁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야, 혼돈이 뭐 최고다. 이렇게 해주면요. 애들은 그냥 허풍 떨거든요. 그 허풍을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리버리한 게 당수 3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리버리한 게. 어리버리하면서도 이게 싹 가는 사람들요. 아마 그 트럼프는 그런 데 당했다고 봐요. 저는요. 트럼프가 협상에 오늘 제가 이제 거래 기술을 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었던 하나의 그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볼턴 회고록이 이제 아직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과 실제 북한을 대하는 협상의 기술은 전혀 달랐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수사적 용어를 썼다 했었는데 외교적 수사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도요 이미 한계점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 미국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아무리 외쳤지만 이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구속과 또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신해 주는 자들이 없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턴을 보면서요. 이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환상을 이제는 지워야 된다라는 것들. 지난 4년 동안 우리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 거래 자체, 협상 자체가 자기에게는 예술이다라고 하지만요. 자신은 예술일지 모르지만 그 협상 자체가
이 한 사람의,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을 때는요, 그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입을 통한 볼모 형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볼턴의 회고록은 말 그대로 트럼프는 협상가가 아닌 허풍쟁이였고 또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어떤 그 몰락은 내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결국은 이 실상이 다 드러나면서 몰락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 또 한편을 본다 그러면 운동권 세력들 중에 있어서도 이 지금 현재 이 정권과 대치 상태에 있는 그런 다른 정파의 운동권들은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또 다른 이 국내에서 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구국의 정당으로서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당으로서 또 그 정당에 임하는 최고위원들, 지금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최고위원들 정견 발표가 있던데요. 그런 최고위원들의 이 정확한 최고위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최고위원들을 보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데 일익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어제 전화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에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 한번 만납시다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뭐 전화 한 통 온 거 없습니다. 한 통도 안 왔습니다. 한 통도요. 뭐랄까요? 제가 무섭습니까? 아, 부담스러워요. 뭐 안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뭐 안 찾아가기 때문에 못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 뭐 만나면 뭐 만나기 싫으면 뭐 만나도 됩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저는 검증하고 싶어요. 최고위원들 출마하는 분들 같은 뭐 이래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저는 이 검증에서 그냥 설설설 안 납니다. 여기 앉히는 순간요 땀 뻘뻘 흘리게 만듭니다. 제가 인터뷰를요 아주 그냥 면도칼 내지 이 전기톱 인터뷰를 해요. 상대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뭔지 그 자신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싶고 이러는데 아니면 뭐 전체 몇 명 모여가지고 인터뷰해도 되고요.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내 참, 다른 데 같았으면 막 그냥 이야 저하고 마치 뭐 한번 이래 인터뷰 해가지고 얘기 좀 하고 뭐 제가 몰라요. 그분들이 뭐 저한테 나는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지 이런 것들. 이 JBC 뉴스에 보면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다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 메일 주소하고 다 보내주면 돼요. 거기 제가 기사를 실어 드릴게요.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JBC 뉴스 그래도 우리 공화당 분들 많이 봐요. 알려야 되잖아요. 자유우파 국민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알려야 되잖아요. 제가 알려드리겠다는데 왜 저한테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그래 놓고 뭐 또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 공화당에 뭐 최고위원들 출마하더라도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안 나왔다고 또 그런 데 푸등하려고요. 그래 현실적으로는 반성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예? 다른 데들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뭐 최고위원들 출마하는 분들요. 자신의 어떤 출마 변이란 이런 것들 언론에 알립니다. 다양하게. 저한테는 한 줄도 안 옵니까 어떻게? 예?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제가 좀 까면 그래요. 더 까고 싶지만 또 뭐 까면 또 뭐 더운데 또 이런 것까지 지적하냐라고 할 건데 아무튼 저는 그분들의 어떤 출마 변들 이렇게 하면 제가 기사를 실어 드릴게요. 기사를.
기사를 실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어떤 식의 입장에 출마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궁금해. 예?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JBC 뉴스 인터넷 신문과 JBC 뉴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막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이래 보내주십시오. 무섭다고 누가 무섭다고 그럽니까? 무섭다고요. 내가 저기 쫄하는 게 이게 그런 감정이 칼 같은 감정이 되어야만 본인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은 정말 이 투철한 의식과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한테 최고위원님들 후보님들 출마의 변들 다 모아 좀 주십시오. 주세요. 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